이거는 제가 하나의 학술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고정돼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공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전번 동영상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전 세계 기업들을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주체가 통화를 발행하는 거고요. 국가 소유 은행이라면 자기가 발행하니까 뭐 이렇게 고가의 빚, 가계의 빚, 기업의 빚도 이론적으로 그냥 지고 온라인상에 키보드로 그냥 전산 기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새로 자산을 형성해주거나 수십만 개의 기업을 공산주의에서는 눈치 안 보고 민간 부분 눈치 안 보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도 일자리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망할 지경이거나 비상사태, 전쟁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게 학술적인 이론이라고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럴 수도 있구나. 통화 이론, 경제 이론이라고 생각,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 통화는 다 이렇게 전산상의 기록에 불과한데 내가 장부에다가 통화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통화를 발행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가 발행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통화를 발행하면 내가 왜 빚을 집니까? 지워버리고 만들어주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정의 관리를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가 비상시의 사태, 자기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쟁 때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통화 발권력을 이용해 세금도 적게 더 얻어버리고요. 그걸 언론에 발표 안 하면 돼요. 쓸데없이 발표하는 게 이게 불안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세금을 엄청 낮춰갖고 전 세계 기업을 뒤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사고파는 행위, 기업을 갖다 창업을 많이 해서 서로 사고파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 나라 굉장히 그렇죠.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신기한 상품도 많이 나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많이 사업하고 해본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창업을 유도하고 스타트업도 만들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기업을 만드는 이거 국내 안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3억 한 4천 됩니까? 미국 인구가 3억 한 3,330억, 3만 4천 거리네요. 그렇죠. 인구수도 많고 땅덩어리도 높고 자원도 많습니다. 미국 국내 개발로도 미국 국내 보면 사방대 부동산 나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럴수록 국가 경제는 엄청나게 기업수 빠르게 증가한다. 근데 이제 물론 타국가의 거래를 해서 서로 간에 서로 발전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서도 또 신기한 상품과 기술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통화 발권력이라는 게 무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격하게 막 쓰레기 통화처럼 그냥 엄청나게 찍어져 나온다. 그러면 돈이 넘쳐나가지고 부작용이. 그걸로 이제 원자재 시장 들어서 폭등을 일으켜 물가가 올라지죠. 그러지만 안 사면 인위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누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원자재적으로 못 가게 하는 이런 조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심지어는 기업이 국가에서 민간 부분을 해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비상시에는 수십만 개의 기업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상가 공실에 들어가게 하거나 물품을 DC에서 공급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민들에게 어떤 식품 쿠폰 나눠주고 주거 쿠폰도 나눠주는데 DC에서 나눠주는 게 왜 DC에서 나눠주면 안 됩니까? 사실상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을 발행해서 이렇게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화를 발행해서 전 세계에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세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원화를 받아줄 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원화가 이미 이 달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 소유를 하느냐 민간 다른 사람이 내 통화를 대신 찍느냐 내가 찍느냐 이 차이가란 말이에요. 국가 소유라면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빚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이것은 허황된 이론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런 경제 이론과 저런 통화 이론도 있을 수 있구나 엉터리가 아닙니다. 한 도시에서 실험해 보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해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기업도 만들어서 서로 사고팔기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망한다고요? 기업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특히 은행 대출을 못 갚아고 은행 대출이 부실이 가득 지워버리고 그 말입니다. 그 나라 통화 안에서는 가능해요. 미국이 그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금융 패권. 그것은 진짜로 국가 소유로 전환했을 때 금융패권. 그리고 좀 민간 부분이 한다는 것은 타인이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짐바브웨처럼 한꺼번에 막 통화량을 팽창시켜가지고 마구 찍어서 하면은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서 통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가고 통화량을 조절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사들여버리면 그만해요. 성원에 발행해서. 네. 그래서 은행 살릴 수 있다면 뭐 어떻습니까? 네. 통화량을 발행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나 특수 목적에서 만들어서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 사들이나 또는 그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서 그 입점을 해가고 그래서 오피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시를 해결하나 뭐 어떠냐라는 거예요. 국가 비상시에 전쟁 시에는 국가가 망할 지경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이죠. 통화량을 발행해서 은행에 대출을 해줬느냐, 특수 목적에서 했다가 대출을 해줬느냐, 이 차이에 불과해요. 특수 목적에서 해서 수많은 기업도 만들고 물품도 공급해주고 상업용 부동산도 살 수 있고요. 그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특수 목적에 수천 개, 수만 개 만든 하청업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텐데 거기에 입점을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적이면 얼마든지 비상조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통화는 공정하게 통화량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지만 국가 비상시 국가 망할 것 같다. 전쟁 상황이다. 구춘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통화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모르신 분들이 나를 비난할 수는 있으나 저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그냥 학술 이론이구나 저런 이론도 있구나 재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와서는 다 전산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내가 이렇게 몇만 경에 이건 칩스 있더라도 제로로 키보드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된답니다. 숫자를 바꿔놓으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론이구나라고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너무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네. 경제 이론, 뭐 통화 이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